독자 개발 못하면 KF-21이라도 잘 베껴라. 시제기 수량부터 개발 일정까지 베끼다 망신 에어쇼 날아다니는 KF-21에 배 아파 못 참아. 현 정권은 못 죽여서 안달이고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 말이다. 당장에도 인니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차고 싶어하는 나라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집트. 아마 곧 몇 나라 더 나올 텐데. 이들 나라의 특징은 현찰이 많다. 폴란드가 무슨 현찰 싶겠지만 유럽이 무슨 이유로 엄청난 현찰을 폴란드에 주게 되어 있다나. 물론 KF-21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를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용도로라도 KF-21에 관심이 있는 게 대단한 거다. 참고로 지금 차기 전투기 개발하는 나라는 많고 그중 몇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한참 앞서 있다고 한다. 엔진 기술 이런 건 당연히 보유하고 생긴 것만 보아도 F-21을 가져다 베낀 듯 보이긴 하는데 실상은 크기도 다르고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F-22의 설계 정보가 어느 정도는 녹아있다는 설도 있기는 하다. 록마가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듯. 록마는 내 생각에는 뭘 도와주려고 들어와 있다기보다는 자기네 기술을 훔쳐다 쓰는 게 없나 감시하는 역할인 듯하다. 당장은 땡기로라도 스텔스는 없다 하는데 첫 시험 비행에 미사일 장착하고 비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완전한 스텔스로 가려면 컨포어멜 엔테너부터 시작해서 할 일들이 많지만 F-22 수준의 스텔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 훨씬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K방산 발목 잡나. 공격용 무기까지 수출 나선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일본이 방산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일본은 국무회의에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첨단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일본은 자국에서 제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3, 페이시-3과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 2등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일본은 무기 수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에도 착수했다. 성사된다면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완제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정부가 표명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러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이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군항과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방위 장비의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해 살상 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무기 수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일본은 향후 분쟁 지역에 직접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방위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이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 방산업계는 일본이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함께 K방산 돌풍이 거세지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견제를 위한 속내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2021년 폴란드에 K2 흑표 전차와 K2 자주표 등을 판매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2022년, 2023년 2년 동안 국내 방산 수출은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냈다. 전투기 수출 역시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다. 2022년에 대비 321% 증가한 10억 1천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다. 반면에 일본은 평화헌법에 가로막혀 방산 수출이 불가능했다. 일본의 방산 업체들은 기껏 개발한 장비들도 자위대에만 납품이 가능할 뿐 다른 국가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 업체들에 비해 제품 개발 시 채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의 급성장이 일본 정부의 방산 생태계 재구축 의지에 불을 지피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덩달아 일본 방산업체도 세계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성장한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돌풍이 일본 정부와 방산업체에게 자극을 준 것 같다며 일본이 강점을 가진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 확대 전략을 펼치면 한일이 방산 수출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과 방산 기업들은 해외 방위산업 전시회에 뛰어들어 세일즈에 나서는 등 관민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성장한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당장 지난 2월에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우주 분야 방산 전시회인 싱가포르 에어쇼에 일본 방위성은 처음 부스를 마련했다. 사상 최대인 13개사가 참가해 세계 방산 업계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는 8개사, 지난해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해양 분야 방산 전시회, 인도 퍼시픽, 에는 10개사도 참가하며 세일즈의 속도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 A쇼에서 일본 방산업계의 간판인 가와사키 중공업은 P-1 초계기와 C-2 수송기 등 자국산 군용기 모델을 전시했다. 방공 레이더, 인공지능 반도체, 엣지코어틱스와 같은 첨단 제품도 여럿 전시됐다. 또 일본의 강소 기업들이 항공 누주 부품, 아사히금 속공업, 쿠리모토, 타카기 스틸, 견본품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에 참석했던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제외하면 참여 기업이 전무했던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최근 무기 수출을 급격히 늘려온 한국을 겨냥한 해외 방산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일즈에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 방산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방산 수출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날로 커지는 세계 방산 시장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외 무역에서 비중이 높은 아시아 보세아니아 지역의 경우에 2022년 군비 지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5,750억 달러, 약 768조 원에 이를 만큼 확대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대내외적 환경이 일본으로 하여금 방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몇 년 새 폴란드와 동남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며 일본 여권 내에선 넋 놓고 있다가는 손가락만 빨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시각은 일본 당국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방산 기업의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를 총괄한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의 후카와 히데키, 부천 수수, 국제장 비기획실장은 당시 미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일본 방산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기회는 많지만 문제는 외국 업체와 같은 수출 경험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일본의 우수한 방산 기술을 선보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방산 업체들의 존재감은 주목할 만한 수출 실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 라이선스, 생산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을 지원하고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해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필리핀에 첫방공 레이더를 납품해 완제품의 첫 수출기를 열었다. 미쓰비시전기가 수주한 레이더 4대 중 첫 인도분이다. 확장성이 높은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란 점에서 한국 방산업체에게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 시장도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함정 탑재, 통신용 안테나 수출 계약이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인도를 포함한 미국, 호주와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물론 양국 간 외교안보장관, 2+2 회담 등을 통해 인도 무기 시장에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K방산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일본의 전투기 수출에 나서는 것이다. 일본이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도 세일즈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한 상태다. 기시다 후미오, 안전무능, 내각이 열린 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한 끝에 지난 3월 중순에 차세대 전투기에 제3국에 수출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출 대상은 일본과 관련 협정을 맺은 총 15개국이다. 향후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된다. K방산이 향후 주력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전투기 시장에 일본이 다크호스로 등장한 것이다. 일본의 전투기 수출 대상 국가 대부분이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국이란 점 때문이다. 케아가 개발 중인 KF-21 4.5세대, 과 일본의 차기 전투기 6세대, 가 시장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